올랜도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미니언즈 테마구역이 새로 생겼습니다. 미니언즈 테마의 새로운 어트랙션도 생겼죠. 앱과 연기를 즐기는 슈팅 어트랙션입니다. 미니언즈 레스토랑도 새로 생겼는데요. 이것저것 다 먹어봤습니다. 주라기 공원 개봉 30주년을 맞아 한정기간으로 운영되는 상품샵도 방문했습니다. 오늘의 영상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버프입니다. 버프투어 3기 드디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유니버셜 스튜디오 플로리다를 와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이 유니버셜 스튜디오 플로리다에 미니언 테마구역이 생겼죠. 그래서 거기 위주로 해가지고 보여드릴 거예요. 신규 어트랙션과 그 다음에 신규 레스토랑들 이런 것들 보여드리면서 오늘 하루 또 즐거운 시간 보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벌써 뒤에서 그 시선을 사로잡는 분들이 계시죠? 네, 보시면은 네, 인사해주세요. 네, 오늘 미니언 그 테마구역 간다고 미니언으로 꾸미신 거예요. 와. 두 분 오늘 패션 어떤 그 포인트가 뭔가요? 누가 봐도 미니언? 미니언. 어디다 가장 중점을 주셨어요? 머리띠? 어디서 사셨어요? 오사카에서. 오늘 포인트는 뭡니까? 가방이요. 가방이요. 근데 지금 두 분 보시면은 이거 노란색 티가 베프티예요. 네. 투어 오시면은 봐줄 수 있는. 네. 약간 창피합니다. 자, 예전에 보시면은 여기에 미니언 메이햄 놀이기구만 있었는데 이제 양쪽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없었던 미니언랜드 사인문이 생겼습니다. 네. 여기가 완전히 이제 미니언 테마구역이 된 거죠. 신규 어트랙션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 타면 서운하니까 미니언 메이햄을 먼저 탔습니다. 미니언 메이햄은 우리가 미니언즈가 되어 훈련을 받게 된다는 내용의 시뮬레이터 어트랙션인데요. LA나 오사카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도 타볼 수 있는 놀이기구입니다. 대기 공간 한쪽에 미니언들만 드나들 수 있는 출입구가 있으니까 찾아보는 것도 잊지 마세요. 프리쇼 공간에서는 우리가 미니언즈가 되기 적합한지 스캔을 당하게 되는데요. 재미있게도 여기서 일부 사람들이 화면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We have a problem. It appears that some of you have not showered in like a week. Gross! Not naming names, but it's those guys. Lucky for you, I'm in a bit of a time crunch and I'm feeling jealous. But you better shower. 이 어트랙션에서 우리는 미니언즈가 되어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엉뚱하고 귀여운 미니언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 중에 사고가 생기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감동 포인트도 있습니다. 한국어 자막으로 만든 영상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속 링크를 클릭해 미리 보고 타셔도 좋습니다. 내용을 완벽히 알고 타면 더 재미있는 어트랙션이니까요. 타고 나오면 바로 미니언즈들과 춤을 출 수 있는 댄스 파티가 있는 홀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잠시 몸을 흔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은 올해 오픈한 신규 어트랙션 빌런콘 미니언 블래스트를 즐기러 갔습니다. 미니언즈 시리즈에 등장하는 빌런들, 그러니까 나쁜 캐릭터들을 테마로 하는 슈팅 어트랙션입니다. 미니언즈 시리즈를 보면 미니언들이 올랜도에서 열리는 악당 박람회 빌런콘에 가는 장면이 있는데요.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그 박람회를 실제로 올랜도에 만들고 어트랙션까지 만든 셈이죠. 우리가 악당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테스트를 받는 스토리의 어트랙션입니다. 탑승 형태의 놀이기구가 아니어서 그런지 신규 어트랙션 치고는 그렇게 대기 시간이 길진 않았는데요. 9월 방문 기준으로 길어도 30분 대기였습니다. 실내 공간으로 입장하면 실제 영화에서 보던 악당 박람회가 펼쳐집니다. 영화 속에서 보던 것들이 재현된 부분들도 있어서 신기하더라고요.
이 어트랙션에서 사용하게 되는 총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미니언즈 시리즈를 만든 제작사 일루미네이션에서 이름을 딴 듯한 일루미네이터 X라고 이름 붙여진 총이죠. 실내 대기 공간이 그렇게 넓은 것은 아니어서 미니 박람회에 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총을 받게 되는 순간이 왔는데요. 각자 알아서 들면 되더라고요. 근데 총이 은근 무겁더라고요. 아이들은 들기 어려울 것 같은 무기였습니다. 참고로 이 어트랙션은 핸드폰 앱과 총을 연결해 내 점수를 기록하거나 스탬프를 모으거나 랭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니언 블래스트 부분을 클릭하고 아래로 내려가면 한가운데 커넥티드 게임 플레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곳을 눌러줍니다. 그런 후에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플레이 버튼이 보이는데요. 여기를 클릭하면 화면이 바뀌죠. 조금 아쉬운 건 로딩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앱 자체가 버벅이더라고요. 여기서 싱크 블래스터를 누른 후에 이와 같은 화면이 되었을 때 총 가까이 핸드폰을 가져가면 연결이 됩니다. 이 외에도 미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션을 하나씩 완료할 때마다 새로운 미션이 등장하는 식인데요. 여러 번 플레이를 하고 싶게끔 만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총을 개조할 수도 있는데 미션을 많이 수행하면 여러 기능의 총으로 개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게임을 잘 플레이할수록 모을 수 있는 스탬프도 많아지죠. 그날의 랭킹, 그 달의 랭킹, 누적 랭킹도 확인할 수 있어서 승부욕을 자극시키기도 합니다. 참고로 꼭 앱과 연결하지 않아도 즐기는 데에는 문제가 없고요. 무빙워크에 서서 쏘기만 하면 되니까 편하면서 신기했습니다. 무빙워크에 서서 슈팅하는 이런 어트랙션은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신규 어트랙션 치고는 인기가 많지 않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우선 너무 복잡하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잘 맞춰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막 쏴도 될 정도로 맞출 게 너무 많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쏘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쏘고 있는지 인지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즉 집중이 좀 떨어지는 거죠. 움직이는 타겟을 쏴도 되고 상자나 쌓인물이나 물건을 쏴도 됩니다. 그리고 곳곳에 아이템들이 있는데요. 아이템을 쏘면 총알의 형태가 바뀝니다. 얼음이 될 수도 있고 번개가 될 수도 있죠. 대기 시간이 길지 않아서 2번 체험하자고 베프들에게 제안했었는데 한 번 하고 나니까 또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다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그 정도의 재미였어요. 뭔가 아쉽더라고요. 슈팅 건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팔이 너무 아프던데. 여러분 신규 어트랙션 어땠어요? 팔이 아파요. 손이 너무 아파요. 미니언즈 옷 입고 오더니 28위 했어요. 팔이. 사진 찍어야 돼. 대다수 어트랙션이 그러하듯이 출구는 상품샵과 바로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상품샵은 어트랙션 컨셉에 맞게 슈퍼배드와 미니언즈 속 빌런들을 테마로 하는 상품들을 팔고 있었습니다. 방금 쏜 총을 장난감으로 팔기도 하더라고요. 이걸 사는 사람이 있을까 싶긴 했습니다. 앱 연결 시에 아이폰은 연결이 잘 되는데 안드로이드는 불안정하다니까 참고하세요. 다음으로는 점심을 먹기 위해 새로 생긴 미니언즈 카페를 찾았습니다. 레스토랑 입구 앞에는 페인트를 칠하다가 실수한 미니언 하나가 서 있더라고요. 미니언으로 분장한 베프들도 이곳에 앉아 사진을 찍었습니다. 나 얘 보여줘야 돼. 이 레스토랑은 테이블을 안내받으면 모바일로 주문하면 되고 음식은 테이블까지 가져다주는 시스템입니다. 따로 팁을 주지 않아도 되는 레스토랑이니까 참고하세요.
먼저 스페셜 음료를 시켜봤는데요. 왼쪽에 있는 건 색깔은 안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레모네이드에 딸기와 키위가 첨가된 맛이었고요. 오른쪽은 약간 바나나 맛이 첨가된 감기약 시럽 느낌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왼쪽 게 맛이 더 낫더라고요. 안 먹어도 시원하다. 이건 제가 주문한 치킨 요리였는데 딱 익숙한 그런 치킨 맛이었습니다. 면을 좋아하는 저에게 볶음면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이건 베프님들이 시킨 스테이크 햄 치즈레이 샌드위치인데요. 치즈 스포이드가 꽂힌 햄버거입니다. 미니언 모양의 감자튀김도 나오고요. 이건 비주얼이 영 이상하지만 그린 토마토 스프에 돼지고기가 들어간 메뉴였습니다. 치즈가 들어간 샌드위치도 같이 나오더라고요. 이건 돼지고기 국물로 만든 우동인데 유일하게 서버들이 이렇게 면과 국물을 담는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미니언즈를 좋아하는 우리 베프님들은 디저트에도 진심이었는데요. 하나씩 골고루 모두 시켜봤습니다. 이건 미니언 모양의 바닐라 케이크입니다. 파인애플 맛도 나더라고요. 바나나 모양은 초콜릿 같았습니다. 이 돌은 바나나 케이크와 초콜릿 그리고 땅콩 버터가 섞인 디저트였고요. 이건 초콜릿 크림으로 채운 케이크였는데 아동 입맛인 저에게는 제일 맛있는 디저트였습니다. 유니콘 모양의 이 컵케이크는 바닐라 맛에 뭔가 달달함이 추가된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못생기게 나와서 아쉬웠습니다. 식사 후에는 거대한 컵케이크로 장식된 가게 베이크 바이 데이를 방문해봤습니다. 외관부터 뭔가 달달함이 물씬 풍기죠. 이곳은 미니언즈 테마의 달달한 간식을 파는 곳이었는데요. 이렇게 일반 캔디와 초콜릿 그리고 솜사탕 등을 팝니다. 귀여운 모양의 컵케이크와 빵도 많이 팔던데요. 하필 점심때 디저트를 많이 먹어서 이건 다 먹어보진 못했습니다. 딱 봐도 추워 보이는 이 가게는 바로 아이스크림 가게였는데요. 미니언즈 캐릭터들을 디자인으로 한 아이스크림을 팔고 있었습니다. 미니언즈 테마구역에서 벗어난 우리는 주라기공원 샵을 찾았는데요. 올해가 주라기공원 30주년이라서 운영되는 한정기간 상품샵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50만 원이 훌쩍 넘는 상품이 있었는데 바로 영화에 출연한 배우 제프 골드브럼의 사인이 담긴 액자였습니다. 주라기공원 30주년 샵이라서 그런지 팬들이 좋아할 만한 포토존도 많았습니다. 특히 이곳이 제일 인기가 많았는데 그 유명한 화장실 장면 기억하시나요? 바로 이 장면을 재현한 포토존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날씨가 좋더라고요. 유니버셜 스튜디오 특유의 이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참고로 할로윈 축제가 진행되는 9월이나 10월에 방문하면 거리 곳곳에 이런 조형물들을 볼 수 있는데요. 밤이 되면 할로윈 무대나 소품이 되는 것들입니다.
다음은 호러 메이크업 쇼를 보러 갔습니다. 공포 영화 속 분장이나 눈속임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는 공연이죠. 배기 공간에서는 이 삐에로도 볼 수 있는데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할로윈 호러나이트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캐릭터입니다. 얘가 왜 상자에서 나오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올해 할로윈 때 처음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해볼게요. 1기 때도 베프님 중 한 분이 선택되어 무대 위로 올라가더니 3기에서도 베프님 한 분이 선택되었습니다. I have another one. There you go, Lindsay. Where are you from, Lindsay? South Korea. Wow. Okay, beautiful. Hey, excellent. What do we got? Let's get a picture. Yeah, picture. Okay. Push the button. So these are your friends, I'm assuming. Yeah, your friends. Very good. And do you have like a boyfriend or anything? No. No. Oh, that's so sad. 2, 3, scream. Is that supposed to happen? Yeah. Are you sure? No. What do we do? 공포 영화를 싫어해도 영화와 관련된 공연이고 재미도 있으니까 기회가 되면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장소로 이동 중에 공사 현장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벽 너머로는 드림웍스 테마구역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성인보다는 아이가 있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곳인데 작은 롤러코스터와 함께 드림웍스 캐릭터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될 거라고 하네요. 다음은 E.T. 어드벤처를 탔습니다. 이 다크라이드는 이제 오직 올랜도에서만 타볼 수 있는 거라서 놓치면 안 되죠. 다크라이드를 좋아한다면 꼭 타봐야 할 어트랙션입니다. 마지막으로 호그와트 열차를 타러 갔는데요. 호그와트 열차는 반드시 두 테마파크를 넘나들 수 있는 옵션의 티켓이 있어야 탑승 가능하니까 이 점 꼭 유의하세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기차가 들어올 때 거꾸로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플로리다 파크 쪽에서 타면 이런 광경을 보게 되죠. 대신 출발할 때는 정상적인 방향으로 출발합니다. 호그와트 열차를 타면 창문에 크레이그란 이름이 작게 붙어있는데요. 이건 이스터에그입니다. 해리포터 영화와 테마구역을 만들 때 세트 디자인에 참여한 사람이 스튜어트 크레이그란 사람인데요. 그 사람의 이름을 새겨 넣은 거죠. 버프 투어에서는 이런 재미난 이스터에그도 같이 찾아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Find a compartment. Could use a snack. What's the food trolley? Marnie, can't you conjure up some pumpkin pasties? Wrong. Food is the first of the 5 principal exceptions to Gadd's law of elemental transfiguration. 할로윈 시즌에는 해리포터 테마구역에 죽음을 먹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영원한 공포영화 속 우리의 친구 척키도 등장하죠. 다음 영상에서는 올해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할로윈 호러나이트 체험기가 이어집니다. 이렇게까지 컨셉과 스토리를 잡는다고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할로윈 호러나이트가 오랫동안 사랑받은 그 이유를 들려드릴게요. 놓치지 않도록 구독, 알람 설정 미리 해두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Need fun, some of us need purpose to overcome, but try to do what you love when it's said and done, cause there's so many differences in each of us. Trust your gut, it can show you what you want. Living life, every day, late at night, not okay. All I want